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늘 건강하게 프로의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아마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제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인 남가주, 바로 LA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답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굳이 청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감기, 또 우리가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LA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바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왔는데요. 직접 우리 원장님 모시고 우리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시고 또 이렇게 병원을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요즘 캘리포니아가요,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만사온. 저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지금 3일 추웠다 3일 더웠다가 그래서 네. 지금 올 겨울 지나면서 감기 환자가 뭐 20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 뉴스를 봤어요. 네네. 그러면 이 한의원에도 감기 환자가 제법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 올해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생산하는 감기 알약들이 있어요. 네. 준비된 알약들도 있는데 그런 알약들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긋지긋한 감기를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간과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감기 오면 약 먹으면 되지 하는데 이 감기가 정말 저희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요.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저희를 괴롭히는데 이 지긋지긋한 감기를 서양 의학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감기는 만병지이상이라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감기는 우리 한방에서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들을 찾아내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오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거나 찾아냈겠죠.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기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열을 발생시키는 감기, 네. 하나는 추위에 떨게 하는 감기가 있구나. 그래서 한증 감기와 열증 감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감기 그러면 그냥 감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두 가지 증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뭐 세심하게 그 이후에도 목감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그건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근원적인 뿌리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기면 다 똑같은 줄 알고요. 뭐 목 감기면 그냥 목에 아픈 감기약, 기침 감기면 기침 감기약 먹고 말았는데 어쩐지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2월 달에 심하게 한 달을 앓아서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게 됐어요. 근데 진짜 원장님을 만났으면 이게 풍한인지 풍열인지에 따라서 금방 완화가 됐을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저희 양방에서는 대증 치료라고 그래서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픈 데서 쓰는 약을 주고 네. 콧물이 흐르면 콧물 약을 주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목이 아플 때는 은교산이라는 약을 쓰고 콧물에는 콧물의 약을 씁니다. 네. 뭐 감기 기침이 있을 때는 행인 같은 약을 써서 기침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바로 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감기의 종류를 먼저 구별하고 그 구별된 감기를 따라서 약물을 더 쓰게 됩니다. 만약에 열이 있는 감기라고 그러면은 열을 빼주는 마왕탕이랑 같은 약을 써서 몸에 열을 땀으로 배출시켜 주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땀도 없이 열도 없는 감기, 너무 추운 감기다 그러면은 거기는 오히려 열을 넣어주는 쌍화탕 같은 감기를 써서 몸을 또 보호해 주는 것들을 네.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혹은 아니면 이 감기의 종류에 맞는 약을 우리는 구별해서 쓰게 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무식했던 게 뭐냐면 저는 감기 그러면 쌍화탕 먹고 그냥 푹 잠을 자고 땀을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참 21세기 살면서도 우리가 참 너무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감기가 열감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으슬으슬하고 몸이 굉장히 춥지만 속에 열을 가지고 있는 감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땀을 빼주면 대부분의 감기들은 효과를 보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땀을 많이 빼주게 되면 몸에 피에서부터 땀을 추출하기 때문에 네. 피가 더 끈적거려지고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너무 과도한 땀의 배출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뭐 쉽게 감기 걸리면 한의원 찾기보다는 일단 양약을 먼저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요즘은 바이러스성 감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양방을 찾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양방을 먼저 찾아서 먼저 이게 바이러스성인지 일반적인 감기인지를 보고 물론 보통 모든 감기들이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게 심각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오셔도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먼저 내과 진료를 받으셔서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의 유행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그런데도 3일 만에 나아야 될 감기가 오래 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한의원을 찾아오셔서 네. 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것. 네. 내 예를 들면 몸에 균형이 깨어진 그런 네. 내 어떤 그 신체의 바이오리듬이 깨어졌지 않나 네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리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네. 면역 체계를 다시 복구시켜주는 것들을 네. 치료의 방법으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양방과 한방을 골고루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때에 따라서 이거 잘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네. 또 이게 면역에서 오는 건지 바이러스로 인한 건지 그렇죠. 원인을 제대로 찾고 나서 처방한다는 거 너무 귀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주제 나누기로 했잖아요. 이 감기는 우리가 너무 일상화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이 수족냉증, 이게 환절기다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족냉증 환자가 또 급증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는 잘 몰랐어요. 수족냉증이라는 환자가 많다는 거를. 그 원장님 여기도 그러면 올해 감기 환자와 수족냉증 환자가 많이 있었나요? 감기 환자는 올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작년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족냉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족냉증 때문에 이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람 숫자는 적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본인들은 잘 못 느껴요. 네. 불편감은 있지만 뭐 이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수족냉증은 굉장한 질병의 그 문제를 나타내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게 수족냉증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복부에 우리가 비장과 비장이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죠. 네네. 여러분 스플린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스토막 위장의 위장. 이런 기능들이 떨어졌어요. 네네. 펑션이 떨어지게 네. 되면 네네. 그것이 발생해주는 즉 스플린 또 스토마, 키드니 같은 이 장기들이 우리 몸의 복부 지역에 있는 이 하복부, 상복부에 있는 이 배에 있는 열을 발생시키는 주된 장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열이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면 이 열들을 손끝, 발끝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손끝, 발끝으로 전달이 못 되면 발끝, 손끝에 냉증을 계속해서 소지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소지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발끝, 손끝이 좀 차가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손끝, 발끝이 차가우면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심장은 예. 걸리겠군요. 손끝, 발끝이 차갑다는 신호를 뇌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심장은 이것을 데워주기 위해서 더 많이 팔피테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뛰게 되고 네. 과도하게 심장이 자꾸 빨리 뛰게 되면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은 계속 피곤을 느끼게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할 때가 느끼고. 그럼 이게 네. 간에도 무리가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간도 심장이 빨리 뛴다는 것은 정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간이나 신장에서도 걸러져야 되는 그 시간들이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피로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는 심장이 안 좋으니까 난 심장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간도, 위장도, 뭐 신장도, 또 뭐 비장도, 췌장도 모두 다 안 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모든 장기가 정말 이게 연합체네요. 하나만 고장 나면 또 연쇄적으로 이 합병증처럼 이렇게 그럼요. 연결돼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네. 심장이 밤에 나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 뭐 이렇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도 그럼요. 예. 저 심장 딱 하나 그 원인만 알았는데 이게 되게 우리 네. 몸이 신비하네요. 예, 그래서 수족냉증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네네. 수족냉증을 가진 환자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를 보고 네.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네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괜히 피곤한 삶을 살게 네. 되고 심장은 원래 자기가 평생 동안 뛰어야 될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양방의 논문들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뛰어야 되는 횟수를 초과해서 뛰게 되면은 무리가 되겠어요.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심장이 만약에 갑자기 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쉬어야 되겠어 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건강의 밸런스를 찾아서 손발의 냉증을 치료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제가 또 듣기로는 생리통 있잖아요. 네. 생리통도 이 수족냉증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나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네. 생리통이 가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수족냉증의 원인이 네.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생리통의 통증은 누구에게나 menstruation 하는 분들에게는 다 오지만 네. 통증이 지독하게 심하게 오는 아가씨들이나 있죠. 우리 젊은 네. 소녀들이 있잖아요. 네. 이 학교도 소녀 못 가요. 말씀 그대로 학교도 못 가. 네. 그날 하루 활동도 못 해. 심한 사람들이 이틀, 3일 가. 입원하는 경우도 예. 있어요. 그리고 생리 전에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생리 때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생리 끝날 때좀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네. 근데 그 생리통이 기본적으로 오는 생리통은 누구나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걸 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은 생리통이 너무 극도로 심할 경우에는 그건 질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꼽 주변에 이 장기들이 가지고 있는 펑션이 약해지고 장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소유해야 되는 열감이 네. 충분치 못할 때에 이 소변이나 방광이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에 네. 충분한 열을 공급하지 못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열을 가졌을 때는 생리가 시작되면 원활한 혈액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충분한 양의 피를 충분한 기간 내에 보내야죠. 다 보낼 수 네네. 있어요. 내보낼 네,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냉할 때는 네. 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백대야 같은 대야도 많아지고 네. 생리 기간에는 통증이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네. 피가 잘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극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의 문제를 찾았을 때는 생리통이나 수족냉증이나 비슷한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원인에 해당되겠네요. 지금 그럼요. 생리통이나 수족냉증의 비슷한 원인이 원인이 그 배꼽 주변에 예, 그, 장기들의 그 열감을 충분히 열감이 갖고 있지 못할 때. 냉할 때. 그렇죠. 그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네. 우리 병원에서는 일단은 침을 통해서 위장의 기능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중환이라든지 기의 족삼리 같은 기본적인 혈자리를 통해서 네. 이 복부의 기를 빨리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경락을 네. 침 시술을 통해서 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열감을 전달하는 방법도 네.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가 그 조그마한 뜸을 통해서 어떻게 열을 받겠어요. 그러나 그 자극을 통해서 장기가 다시 펑션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움직이지 않던 네.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스스로의 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 뜸,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온열요법을 통해서 다 살려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한의가 굉장히 과학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상과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침, 등 뭐 이런 거 다 약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생활 습관이나 관리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선 수족냉증의 첫 번째 냉증이기 때문에 반대로 따뜻하게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배꼽 주변에 요즘 짧은 옷들을 입고 배꼽을 차가운 바람을 세게 만드는 거는 네. 사실 패션에는 아름다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여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궁의 온열을 충분히 유지하는 거에는 최대의 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궁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네. 그다음에 복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온열을 할 수 있는 팩을 배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 족부에, 즉 발에 있는 우리 족탕법을 통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발, 온몸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죠. 아,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 그 핫팩 같은 거. 너무 중요해요. 그쵸? 네. 네. 전사님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핫팩은 저는 잘 안 하지만 갱년기 증상이 좀 네. 오면서 네. 제가 지금 열이 좀 많고 아. 갑자기 추위도 타고 갑자기 더위도 타고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수족냉증이나 생리통이나 어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 그 따뜻하게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어떤 찜질팩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때 이렇게 갱년기 때에는 호르몬의 균형들이 다 깨져서 네. 막 덥지 않아야 될 부분이 덥고 네. 밑에는 차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걸 상열하한이라 그래요. 네, 저희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약제를 쓰기도 힘들어요. 아, 그런 약을 그렇죠. 썼을 경우에는 위로 열이 올라와요. 너무 많이 뜨고 네. 밑에는 열이 전달이 안 되는 네네.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핫팩은 다른 얘기예요. 부분만. 왜 핫팩을 하실 때 어떻게 핫팩을 하죠? 보통 누워서 하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열이라는 상이 없어지죠. 아. 예, 그러네요. 위가 어딘지 모르죠. 그러네요. 그죠? 그때는 그래서 피가 돌 때도 균형 있게 돌 수 있죠. 그래서 누워서 배에다가 따뜻하게 핫팩하는 것은 족부에도 좋고 아. 위에도 좋아요. 그래서 열을 순환시키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오, 네. 그래서 누워서 반드시 하시고 네네. 앉아서 하게 될 경우는 위엔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하시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네. 예, 어쨌든 이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자궁에 대는 것도 아주 좋고요. 아, 그러네요. 예, 집에서 네.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법. 그렇죠. 그건 우리가 주로 좀 조금 해봤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지금까지 이제 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총체적으로 들어보면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거. 최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우리 몸의 온도를 뭐 좀 낮아지면 금방 감기도 들어오고 그렇죠. 아픈 거지만 1도를 올리면은 면역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1도를 올려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암 세포조차도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그 온돌 문화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자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요즘은 네. 거의 침대 문화고 그냥 그 히로에 대해서 네. 이 공기만 안 좋기 때문에 폐에도 안 좋은 것 같고 호흡기 미국에서 질환에도 가장 안 좋은 싫은 거. 것이 네, 맞아요, 맞아요. 온돌 문화 너무 맞아요, 그리워요. 그립죠. 네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감기와 수족냉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팁도 주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좋은 처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병원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한방을 찾아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뤄야 될 주제가 뭐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울증을 우울증. 다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가 요즘 근래의 현대인들에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 네. 뭐 광장공포증, 네. 이런 거지 뭐 사람을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하나고 또 양방에 가야지만 당연히 날 수 있는 지금 한방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소식입니까? 정말 다음 주가 기대되는데요. 우울증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치료돼야 될 간과해서는 안 될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시간에 그걸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이 강건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늘 건강하게 진행해 김금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